대표님, 네, 이번에는 그 댓글로 질문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선생님 영상과는 다른 내용인데 질문 좀 드릴게요. 지인 신부가 본인이 아니에요. 네. 9월에 출산을 하는데 저번 토픽에 불합격하여 베트남에서 출산하게 생겼어요. 임신을 하면 한국어 과정이 면제되는 거 아닌가요? 임신해서, 자, 한국어는 임신해서 20주가 지나서 비자 신청을 하면 면제가 됩니다. 자, 20주가 지나서 면제가 되는 거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째, 한국어 공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랑 준비. 아니요, 건강검진. 이것도 면제고, 한국 출입국에서 신랑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받은 것도 면제. 그 다음에 신부 건강검진도 면제. 그 다음에 신부는 저거는 필요해야 돼요. 그 결핵검사는 비자 신청할 때 해야 되고, 신부 범죄 경유도 면제. 요렇게 면제가 됩니다. 혜택이 좀 있는. 근데 반드시 면제가 안 되는 거는 뭐가 안 되냐 하면은 신랑 소득 증명은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됩니다. 소득은. 하면 수급 증명을 안 해도 돼요. 예. 출산을 해서 자녀가 있으면 플러스 소득까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범죄 전과 기록이 있어서 비자가 안 되는 분 있죠? 그분들도 비자가 됩니다. 출산을 하면. 예, 아기가 있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하고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주거 증명만 하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나타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아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엄마 아빠가 누구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요런 서류만 갖고 비자가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면제입니다. 애를 낳아야 일단. 그쵸.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아기 낳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면제된 거는 아기가 태어나야 되고, 소득이 어떤 분은 소득도 면제가 되는 줄 알아서 20주 지나면 20주 지나면 소득은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 한국어 면제, 그 다음에 각종 건강검진 범죄, 이제 신부 범죄 면제 이렇게 말 됩니다. 신랑 범죄는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되고요. 이 한국어 시험을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나요? 신부들이 자, 바뀌고 나서. 과거에는 그래도 미 호치민 우리 이제 학당을 이수할 때는 그래도 뭐 처음에 불합격해도 다시 재시험 이렇게 해갖고 웬만하면 거의 다 95% 이상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토픽으로 바뀌고, 사실 토픽으로 바뀌어갖고 이제 일찍 공부를 해서 3월 달에 인터넷 시험으로 시험 본 분도 있을 거고, 요분 4월 달에 시험 본 분들이 처음으로 어제 발표가 났어요. 어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마 저희 추상전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부들 쪽에 봤을 때 한 20% 정도는 불합격이 분명히 나옵니다. 많게는 30%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자, 어떤 분들이 불합격을 하느냐. 개인 결혼해서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막 공부하시는 분들. 왜냐면 집에서 계속 많이 공부를 많이 해요. 응?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내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저희 회사에서 저희 신부들이 시험을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100% 합격입니다. 어제 발표도 저는 100%다 합격했어요. 사장님 회사. 예, 신부들 저는 100%다 합격하고 2급을 받은 사람들. 자, 시험이 듣기, 읽기 두 가지 시험이에요. 듣기, 읽기는 뭐냐면, 자, 문제를 본인이 읽으면서 사지선다로 푸는 게, 그게 읽기고, 듣기는 문제를 불러줘요. 어떤 지문을 불러주고 거기서 사지선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100점 만점에 200점이에요. 200점에 합 점수가 80점이 되면은 합격이에요. 그래서 또 140점이 넘으면은 1급이 아니고 2급을 줍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어제 우리 신부들 전부 다 점수표를 다 받았어요. 받아갖고 총 18명이 받은 것 중에
최하 점수가 120점 나왔어요. 최하 점수가. 최고 높은 점수가 191점이 나왔고. 그래서 140점 이상이 2급을 받았는데 2급 받은 신부가 40% 정도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우리가 18명 중에 15명 하고 8명인가 2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저희 기숙사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숙사 내에서도 학교 다니는 것 외에 기숙사 내에서도 사실 하루에 최소한 7, 8시간을 공부를 또 합니다. 별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신랑분 한 분이 이제 2차를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 신부가 공부 너무 어렵다고 너무 합격 떨어질까 불안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통역이 기숙사에 가서 우리 기숙사에 있는 신부들을 과거 시험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쳤어요. 쳐다 보니까 신부 2달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 한 달 10일 정도 지난 신부들이 있어요. 그 신부는 사실 아직 기초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신부들은 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응? 근데 그 신부들한테 제가 통역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직까지 충분히 공부하면 시간 되니까 걱정 말고, 초창기 때 이제 우리 통역이 계속 체크를 해요. 체크를 했을 때 초창기 때 조금 공부가 떨어지는 신부들, 그 신부들도 지금 130점, 140점 다 나왔어요. 그 사장님의 신부들은 그렇고 만약에 떨어지는 신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다음 시험, 지금 요번에 이제 떨어지면은 7월달 시험이 있어요. 7월달 시험이 아마 지금 접수를 했는지 잠깐 저도 헷갈리는데 그 접수 관할을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빠른 시험에 접수를 해서 시험을 쳐야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공부를 반드시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자, 학당을 다닐 때는 일주일에 3번 가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신부들 저희 학교를 이제 오픈했잖아요. 오픈해서 매일 수업을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그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보충 수업반. 그래갖고 매일 학교 다니듯이 매일 수업을 하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이 확실히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확실히 다른 게, 자, 일단은 학당을, 여기 에이전시 하는 분 친구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제가 학당을 따로 설립을 했어요. 이제 학당을 설립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학원 허가도 있어야 되니까 하니까, 한국어를 공부시키는 어린이집에 조금 경영난에 허덕여서 거기에 어느 한 층을 제가 빌려서 우리가 학원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공부하는 걸로. 신부들이 매일 공부하는 걸로 이제 학교를 매일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듯이 매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와서 다시 공부. 이렇게 하니까 아마 더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상 신부들 중에 학력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신부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 맞선 볼 때 반드시 신부 학력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학력도 속이는 거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신부가. 왜? 학력이 낮게 말하면은 신랑분들이 본인을 노한다고 학력을 올리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부들 학력 서류 다 받잖아요. 학력 서류를 다 받는데, 근데 그걸 서류 받는데도 몇 달에 한 명씩 정도 속인 사람이 티 나와요. 위조 서류 같은 게 있나요? 위조 서류가 아니고, 자, 12학년 졸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해놓고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신부들한테 나중에 본인 학교 서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 끝나고 이제 신랑이 돌아가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때서 우리 통역한테 연락이 와. 사실 언니, 저 10학년 나왔는데, 왜 거짓말 했냐? 너, 그날도 이야기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 않느냐? 하니까, 다른 데 맞선 보러 갔는데,
거기 통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력을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도 처음 들어요. 다른데 통역들이 그렇게 올리라 한다 하고, 신부를 소개해주는 마담들이 학력을 올려야 된다 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부들 학력서를 다 받아요. 그러고 내가 개별 면담할 때 신부들한테 공식적으로 학력 속이지 마세요. 나중에 서류 다 가져와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몇 달에 한 건씩 정도 속인 신부가 나오니까, 진짜 학력이 낮으면은 어차피 사실 초등학교 뭐 졸업한 중학교 이렇게 5학년, 6학년, 7학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신부들은 안 많게도 진짜 공부를 하기 싫어서 학교 안 간 신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공부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게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한국어 때문에 나이 많은 신부들을 안 하잖아요. 40 넘은 신부들 안 하고, 응? 그러고 웬만하면 학력도 있는 신부, 학력도 있는 신부들이요. 한국 가서 잘 삽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확인을 하면서 결혼을 할 때 신부를 선택하는 게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